사랑은 여전한데 왜 설렘은 사라졌을까요? 같이 있어도 예전만큼 대화가 없고 말을 해도 마음이 안 닿는 느낌. 같이 있는데 외롭고 때론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더라?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게 권태기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권태기를 이겨내는 팁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감정이 왜 이런지,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권태기란 정말 사랑이 식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권태기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린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감정이 식은 걸까? 그런데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렇게 말해요. 권태기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연애 초반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흥분 호르몬이 넘치고 매일이 두근거리고 설렘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더 깊은 감정의 형태로 이동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사람을 오늘도 선택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같은 사람, 다른 풍경 반복의 함정, 똑같은 데이트, 같은 말, 같은 하루. 우린 그냥 익숙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권태기의 본질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루틴, 예측 가능한 대화와 행동 속에서 감정은 점점 무뎌지게 되죠. 그런데요, 같은 사람이어도 다른 경험을 함께하면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을 함께 걷고 처음 해보는 걸 같이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하나. 요즘 너 언제가 가장 너다웠다고 느껴?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를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하는데 마음은 안 통해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 같이 있는 시간은 충분한데 대화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정보만 주고받는 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몇 시에 나와? 일 어땠어? 필요한 말들이지만 마음을 건드리진 않죠.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야? 최근 나 때문에 서운했던 적 있어? 요즘 넌 너 자신을 어떻게 느껴? 이런 대화는 상대의 내면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건 말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처음 만났던 이미지 그대로 기억합니다.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예전엔 이런 거 안 좋아했잖아. 하지만 사람은 변하죠. 나도 바뀌고 상대도 바뀝니다. 사랑은 과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너를 계속 알아가려는 의지로 이어집니다. 요즘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최근 너를 바꿔놓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질문 하나가 멈춰있던 관계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다섯 번째, 권태기를 극복이 아닌 기회로 바라본다면 권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관계 점검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나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만족스러울까요? 이 관계 안에서 난 성장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권태기를 버티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게 더 오래가는 사랑을 만드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서운함 적립 통장을 만들지 않기. 그때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함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마음속에 쌓일 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비난이 아닌 감정 중심의 표현이 필요해요. 항상 그래 대신 그 순간 나는 좀 외로웠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리고 매주 한 번 고마운 점 하나, 아쉬웠던 점 하나를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감정은 쌓기보다 흘려보낼 때 관계가 숨을 쉽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이 권태를 가속시킨다고요? 같이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잠깐이라도 식사할 때,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한눈 팔지 않는 시선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연결해줍니다. 여덟 번째, 다시 사랑을 숨쉬게 하는 루틴들. 사랑을 되살리는 건 크고 특별한 이벤트보다 작고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함께 처음을 경험하고 하루 10분 감정을 나누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주 작게 애정을 표현하는 거.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좋아. 이 짧은 말들이 권태기를 이기는 다정한 일상이 됩니다. 9번째, 그래도 이별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요?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나요? 계속 함께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외로움이 익숙해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별은 늘 아프지만 때로는 서로를 위한 존중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에 대한 이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멈춰있던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결론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처럼이 아니라 지금도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권태기는 누구나 겪지만 모두가 그 시간을 기회로 바꾸진 않아요. 오늘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다시 숨을 쉬게 해주면 조금씩 살아납니다.